신여진은 초라하게 병실에 누워있고 이때 최명지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유진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최명지는 승리감에 빠져서 혼수 상태 중인 신여진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최명지의 이런 오만방자한 쓰레기 같은 행동은 결국 최명지를 감옥에 가게 만들게 됩니다. 신여진과 장비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신여진과 장비서가 어떻게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천벌을 내려주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의 병실에서 울고 있는 윤성호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지석은 윤성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성호는 계속해서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구지석은 받지 않았죠. 해명이 필요한 순간 오해는 벽처럼 두꺼워졌고 그 벽을 깨기 위해 그는 수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지만 결국 모든 시도는 끊긴 전화선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우연히 신여진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그 안의 내용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신여진은 전 재산을 손자 은총에게 상속함을 남긴다. 그 한 줄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려졌죠. 눈앞이 아찔해지며 벽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꼬마한테 다 준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 어떤 부분에도 최명지, 윤세영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에 꼭 쥐며 뒤로 물러났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였죠.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절대로. 최명진은 신여진의 유언장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유산 중 40%를 최명지에게 남기며 30%는 윤세영에게 상속한다. 손자 은총에게는 충분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남긴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아주 공평한 분배잖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기 위한 인주와 패드를 꺼내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님의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기만 하면 돼. 최명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가짜 유언장을 종이에 정성스럽게 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다음날 신여진의 병실로 향할 준비를 마쳤죠. 병실 앞에 도착한 최명진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윤성호가 보이지 않았고 복도는 간호사 한 명 없이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커튼은 절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신여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최명진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우며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엔 이미 가짜 유언장이 든 봉투와 인주가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신여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참 오래도 버티셨어요. 이제는 좀 놓아드릴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녀는 시트를 살짝 걷고 신여진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냘프고 차가운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 채 손가락을 인주 위에 조심스럽게 눌렀죠. 그 순간 미세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흔들림을 억눌렀고 가짜 유언장의 마지막 줄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찍히는 그 찰나 최명지의 눈빛은 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세상은 우리 거예요. 나랑 세영이가 이제 혜성그룹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녀는 도장이 찍힌 가짜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신여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형님, 가시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형님 딸 유진이 그 애 내가 처리했어요. 뺑소니 사고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최명진은 그 말을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장을 닦은 인주를 정리하며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나가며 최명진은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룬 사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최명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윤세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고 엄마의 얼굴에 떠있는 그 묘한 웃음을 보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설마. 최명진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천천히 꺼내 윤세영에게 보여주었고 윤세영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꺼내 한 줄 한 줄 읽어가던 그녀의 입꼬리가 점점 올라갔고 얼굴엔 기쁨이 가득 번졌죠. 엄마, 이제 우리 세상이에요. 윤세영은 유언장을 두 손으로 끌어안 듯 안고 기뻐했고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듯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숨이었죠. 이제 신여진이 눈을 떠도 아무 소용없어. 도장 찍힌 이 종이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 두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을 전부 손에 넣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다 말았고 최명진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야.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 이대로 조용히 유산이 넘어오게 두는 거야. 어차피 기자회견은 며칠 안에 열릴 테고 그때가 되면 세상은 알아서 움직여. 그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명의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명지 씨, 윤세영 씨,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는 체포영장을 꺼내 보였고 두 사람은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체포요? 무슨 소리예요? 윤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뒤로 물러섰고 최명진은 침착하려 했지만 손에 든 봉투를 꽉 쥐는 순간 손이 떨렸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때 바깥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그 문턱을 넘어 천천히 걸어 들어온 한 여자의 모습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여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휠체어도 없었고 그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증거, 지금부터 보여줄게. 그녀의 뒤에는 장비서가 들어오고 있었고 장비서는 손에 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병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영상 속에서 최명지가 유언장을 꺼내고 도장을 찍는 장면이 똑똑히 담겨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신여진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 모든 자백도 녹음 파일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진이를 뺑소니로 위장해서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그 순간 윤세영은 온몸이 굳었고 최명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갑을 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닿는 순간 그 모든 웃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이 집, 이 재산, 이 그룹 이젠 다시는 손끝 하나도 못 대게 될 거야. 최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신여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경찰은 조용히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회장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여진은 창밖으로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고 그녀는 힘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석이한테 가야 해. 이제 그 지석이한테도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그는 구지석을 찾아갔습니다. 구지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부모님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구지석은
문을 열고 들어온 윤성호를 보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윤성호는 묵묵히 서 있다가 조용히 걸어 들어와 구지석 앞에 섰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석아, 내 부모님 사고 그게 여진이 때문이라고 너는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그 사고는 최명지 짓이었어. 순간 구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책상 위를 꽉 쥐었고 눈빛이 흔들렸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구지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명지가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한 증거가 담겨 있었고 장비서가 수집한 영상과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직접 확보한 증거야. 내 부모님 차 브레이크는 사고 전에 의도적으로 손댄 거였고 그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최명지였어. 그녀는 신 회장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걸 알고 있었던 나도 말하지 못했어. 그게 미안했어. 구지석은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앉아버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굴 미워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윤성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더 늦기 전에 여진이와 내 누나에게 진심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니? 구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그는 구하나를 찾아가 신여진에 대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다 들었고 긴 침묵 끝에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진실은 없나 봐. 난 지금까지 잘못된 진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피해자였네. 구하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고 구지석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앉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명지와 윤세영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신여진과 윤성호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윤성호와 신여진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모두가 다시 행복해지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천벌을 받는 통쾌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